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대장동 4인방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김만배, 유동규, 뭐 남욱,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의 4인방. 그래서 뭐 유래 신도시 개발 때부터 이들 중에 몇몇은 이미 손발을 맞춰온 사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왜냐하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 다음에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했고 나중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이뻐 보였는지 아무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중에 핵심이겠지요.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리 먼 모략을 꾸몄다고 하더라도 그 인허가권을 최종적으로 쥐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잘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동규가 그 4인방이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한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누구랑 전화통화를 했는가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검찰하고 경찰이 그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휴대폰 포렌식을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선거대책위원회의 후보 비서실의 부실장. 여러분 이게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24시간 365일 밀착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발짝 왼쪽 뒤에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식사 챙기고 약 먹는 거 있으면 약 챙기고 옷 갈아입는 게 있으면 옷 갈아입고 누구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대신 연락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구린 부분부터 이재명 후보의 비밀, 그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여러분 사진 이재명 후보 찍힐 때 그 주변의 인물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김용 조직부본부장,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9월 달에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바로 정진상과 이 김용하고 14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14번. 정진상하고는 8번, 김용하고는 6번. 14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부실장하고 통화는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걸었대요. 7번이나. 애가 달아있는 사람은 정진상이었다, 그런 뜻이지요. 캥기는 것이 많은 쪽도 정진상 쪽이었다. 정진상 쪽이 애가 닳고 캥기는 게 많았다는 건 그렇습니다. 곧 이재명 후보 쪽이 캥기는 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인 거죠. 그래서 먼저 7번이나 전화를 한 거죠. 압수수색을 했던 당일, 그 전날, 뭐 압수수색 17분 전에도 심지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그때 국정감사에 경기도 지사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하면서 그 자살하려고 약 먹었다는 얘기까지 부지불식간에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이 다 전화 통화를 해보고 그걸 이제 이재명한테 가서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한 것은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9월 14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자들은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세 사람이 동시에 전화기를 교체를 했어요. 옛날 전화기는 어디 한강물에 던졌는지 아무튼. 예,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을 때 그때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넘버 2. 성남시에서 넘버 2. 그래서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 9번이나 정진상도 결재를 했습니다. 맨 오른쪽 칸이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칸이면 바로 그 왼쪽 칸에 정진상 정책실장이 결재를 9번이나 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강제로 물러나게 했을 때 그 핵심 압박 인사, 그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었다고 그 유한기 씨의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용 이 조직부본부장, 이 사람이 성남시 의원 출신인데요. 성남시 의원이었을 때 대장동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검찰이 지금 100일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뭐 물어본 게 없어요. 정진상 부실장은 2차례 소환장을 냈는데 둘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오는 8일날 또 소환을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안 가겠지요.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통화를 했느냐. 이 영상 통화를 하면요 통화 기록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영상 통화를 하세요. 상대편 얼굴 보고 하는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신사에 기록이 안 남습니다. 휴대폰에만 남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서 찾아냈다는 건데요. 어떤 통화를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요. 회유하고, 그러니까 유동규를 살살 달래서 교도소에 가게 되더라도 조금만 고생해.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분이셔. 너 조금만 고생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너 꽃길만 걷게 될 거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너 모른 척 하겠니? 조금만 참아라. 회유, 당근 먹이는 걸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채찍, 협박. 너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헛소리 짓거리면은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 가령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기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테니까 너도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 서로 입맞추기. 시간, 날짜 뭐 이런 것들. 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는 인정할 부분. 이때 인사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이 여행 간 건 맞습니다. 이런 건 사진이 다 나왔으니까 그런 건 인정하에 엉뚱한 거 그 부인하지 말고. 이런 입맞추기. 회유, 협박, 입맞추기. 이걸 하려면 전화를 14번이나 해야 했던 겁니다. 사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꼬리들이죠. 유동규도 꼬리고 정진상도 꼬리고 김용도 꼬리입니다. 유동규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 산하기관의 본부장에 불과했다. 이 사람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남욱, 천화동인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이재명이 게이트를 탁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됐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였는데 검찰은 그것이 유동규와 김만배가 독자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일탈행위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제 그렇게 덮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유동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폰의 통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정진상과 김용하고 14번 통화를 했다. 그것도 압수수색 직전에.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